제2탄 일요일은 동이틀 무렵부터 가까운 산간 마을에서 나온 수천 명의 시골 사람들이 베리에로의 길이란 길을 꽉 메워 버렸다. 날씨는 더 할 수 없이 맑았다. 3시경 겨우 군중들이 웅성대기 시작했다. 베리에르로부터 20리 밖에 있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횃불이 오르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국왕께서 현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신호였다. 이내 여러 곳에 매달린 종들이 울리기 시작했고 시 소유물인 낡은 스페인산의 대포가 연속적으로 발사되어 이 기념할 만한 사건에 대한 시중의 기쁨을 알렸다. 시민의 태반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다. 여자들은 모조리 발코니로 몰려 나왔다. 경호되는 행동을 개시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보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모두들 그 속에 낀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았다. 모두들 마로시의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고 웃었다. 떨리는 손으로 자꾸 안장을 움켜쥐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중들은 한 사람의 정신이 팔려 다른 일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9째 줄의 맨 앞에 선 기수는 눈부실 만큼 늘씬한 미소년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었고 어떤 자는 분개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고 어떤 자는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어 버려 모두들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발르노시오의 노르망디산 말 위에 올라탄 그 젊은이야말로 목재상의 꼬마 소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외침 소리는 한결같이 시장에 대한 비난이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이 법석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 기껏해야 법위를 걸친 목공의 자식이 아닌가? 아무리 자기 아이들의 가정교사라고 할 망정 누구 손꼽을 수 있는 돈 많은 공장주들의 아들을 돌려놓고 뻔뻔스럽게 그런 자를 경호대원으로 임명하다니. 어느 놈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저 애숭이를 대원들이 모두 단단히 창피를 주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은행가 부인이 말했다. 옆에 서 있던 사나이가 맞장구를 쳤다. 놈은 아주 음흉한 자식입니다. 사벨까지 차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놈이니까 대원들에게 칼질을 안 하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귀족들은 좀 더 위험스런 말을 주고받았다. 귀부인들은 이런 엉뚱한 무례를 시장이 단독적으로 저질렀는가 아닌가 의논을 벌이고 있었다. 대체로 모두들 시장이 비천한 태생을 경멸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구석구석에서 화제의 거리가 되어 있는 동안 줄리앙은 세상에 다시 없이 행복한 인간이었다. 본래 대담한 그는 이 도시의 어떤 청년들보다 훨씬 말을 잘 탔다. 여자들의 눈길을 보고 자기가 화제에 올라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새로 맞춰 입었기 때문에 그의 견장은 한층 더 빛났다. 그가 탄 말은 연방 앞발을 쳐들었다. 그는 환희의 절정에 있었다. 그는 한없이 행복했다. 옛 성벽 곁을 통과할 때 갑자기 조그만 대포 소리가 울려 말이 열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행히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영웅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폴레옹의 연락 장교로서
포병대의 장전이라도 명령하고 있는 듯 했다. 한 사람, 그보다도 더욱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시청의 창문을 통해서 줄리앙이 통과하는 것을 바라다 보다가 재빨리 마차를 집어타고 우회하여 마침 그곳에 이르렀을 때 줄리앙의 말이 열 밖으로 뛰쳐나간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후 전속력으로 마차를 몰아 다른 성문을 지나 시외로 빠져 국왕이 통과할 예정인 길목까지 나왔을 때 운 좋게도 경호대가 보무당당히 일으키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20발자국 뒤점에서 따라갈 수 있었다. 시장이 국왕을 맞는 환영사를 끝내자 1만 명의 군중이 국왕 전하 만세를 외쳤다. 1시간 뒤 모든 축사를 듣고 난 국왕이 시내로 가려 할 때 예의 그 조그만 대포가 다시금 연거푸 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조그만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라이프치히나 몽미라유의 싸움터에서 솜씨를 자랑한 포수들의 신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장차의 수석 부시장 마로시의 신상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의 말이 한 길의 진창 속에 주인을 떨어뜨려 버린 것이다. 소동이 벌어진 것은 국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를 진창 속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국왕은 그날 진홍색 장막을 둘러친 장려한 새 교회당 앞에서 마차를 세웠다. 점심을 든 후 곧 마차를 타고 유명한 성 끌레망의 유골 참배를 하러 갈 예정이었다. 국왕이 교회당에 도착하자마자 줄리앙은 레날시의 저택으로 말을 몰았다. 돌아가자마자 한숨을 내쉬면서 화려한 하늘빛 제복을 벗어 샤벨 견장을 풀어버린 뒤 널 입는 낡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다시금 말을 타고 곧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브레이르오에 도착했다. 열광에 들떠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구나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베리에르에서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고 이 낡은 수도원 주변에도 1만 명 이상은 된다. 이 수도원은 대혁명 당시의 만행으로 반가량은 폐허로 변해버렸지만 왕정 복구 이래 훌륭히 수리를 하여 요즘엔 기적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겨우 셀랑 사제 앞으로 가자 그를 몹시 나무라고 나서 버비와 그 위에 입을 하얀 제복을 주었다. 줄리앙은 재빨리 갈아입고 아그드의 젊은 주교에게로 가는 셀랑 사제를 뒤따랐다. 주교는 라몰 후작의 조카로서 아직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국왕에게 성유고를 참배시킬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 주교가 보이지 않았다. 성직자들은 초조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낡은 수도원의 어두컴컴한 고딕식의 회랑에서 지휘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24명의 사제가 소집당했는데 그것은 1789년 이전에 24명으로 조직되었던 성직자회를 본뜨기 위해서였다. 사제들은 45분 동안이나 주교가 나이가 젊은 것을 개탄하다가 사제장을 주교님께로 보내서 곧 국왕께서 도착할 예정이니 속히 나와달라고 알리는 것이 좋으리라고들 생각했다.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셀랑 사제가 사제장으로 초대되었다. 줄리앙을 꾸짖은 사제였지만 그래도 따라오라고 손짓해 주었다. 줄리앙에겐 하얀 제복이 여간 잘 어울리지 않았다.
성직자만의 독특한 화장법이 있겠지만 하여간 줄리앙의 아름다운 곱슬머리는 깨끗이 빗질되어 있었다. 그러나 엉뚱한 부주의로 법위의 길다란 자락 아래로 경호대원용의 박차가 내비치는 바람에 셀랑사제를 더욱 화나게 만들고 말았다. 주교의 방까지 가자 금빛 제복을 입은 시종들이 서 있다가 늙은 사제에게 똑바로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주교님을 면회할 수 없다고만 할 뿐이었다. 유서 있는 브레이르 오 성직자, 회의 회장 자격으로서 언제나 재래식의 집행자인 주교를 만날 특권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다. 자랑스러운 기분이 돼있던 줄리앙은 시종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가 치솟았다. 그는 그 낡은 수도원의 수많은 방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문이란 문을 밀어보았다. 겨우 단 한 개 조그만 문이 열렸다.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검은 옷을 입고 황금 목걸이를 한 주교의 시종들로 꽉 차 있었다. 줄리앙의 황급한 듯한 모양을 보고 그들은 그가 주교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통과시켜 주었다. 몇 발자국 가자 아주 컴컴한 고딕식의 큰 방이 나타났다. 넓은 방엔 검은 득갈나무로 바닥을 깔았고 위가 뾰족한 창문들은 단 하나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벽돌로 막혀 있었다. 거칠은 벽돌 공사가 숨김없이 드러나 옛날의 훌륭한 마룻바닥과 한심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 넓은 방은 폭군 샤를러 대공이 어떤 속죄를 하기 위해서 1470년경에 세운 것으로 부르고뉴 지방의 옛것을 좋아하는 무리들 사이에 아주 유명했다. 넓은 방 양쪽의 벽을 따라서 성직자들이 앉는 호사스러운 조각을 한 나무 의자가 나란히 있었다. 그곳에는 형형색색의 목각으로 묵시록의 온갖 신비스러운 전경이 표현되어 있었다. 이 어물한 장관이 벌거숭이 벽돌과 아직 하얀 초벌질 때문에 망쳐진 모양을 보고 줄리앙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말없이 멈춰 섰다. 넓은 방의 저쪽 끝, 단 하나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는 창 가까이에 마호가니로 만든 커다란 경대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보랏빛 옷 위 흰 레이스가 달린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젊은 사나이가 거울의 세 발자국점 앞에 서 있었다. 이러한 가구가 이러한 장소에 놓여 있다는 것에 아주 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필경 시내에서 운반해 온 것이 틀림없었다. 줄리앙은 그 젊은 사나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오른손을 들고 거울을 향해서 엄숙히 축원을 외우고 있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저럴까 하고 줄리앙은 자신에게 물었다. 저 젊은 사제는 의식의 연습이라고도 하고 있는 것일까? 필경 주교의 비서겠지. 그 시종들처럼 무례한 놈이겠지만 뭐 할 게 뭐냐. 한번 부딪혀 볼 수밖에. 그는 걷기 시작했고 단 하나뿐인 창 쪽으로 시선을 주고 그 젊은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안쪽이 깊숙한 큰 방을 천천히 걸어갔다. 젊은 사나이는 느릿느릿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몇 번이고 축복을 되풀이했다. 가까이 감에 따라서 젊은 사나이의 화난 듯한 모습을 뚜렷이 알 수 있게 됐다. 레이스가 달린 하얀 제복이 너무나 호화로워 줄리앙은 자기도 모르게 커다란 거울의 몇 발자국 앞에서 멈춰섰다. 얘기를 거는 것이 나의 의무다 하고 겨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큰 방의 훌륭함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고
또 싸늘한 응대를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자 지레 풀이 죽고 말았다. 젊은 사나이는 거울에 비친 줄리앙의 모습을 보고 뒤돌아섰다. 갑자기 화난 듯한 표정을 버리고 아주 다정스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자, 다 고쳤소. 줄리앙은 멍청해지고 말았다. 젊은 사나이가 뒤돌아다 보았을 때 가슴에 주교용의 십자가가 보였기 때문이다. 아그더의 주교였다. 이렇게나 젊다니 하고 줄리앙은 생각했다. 기껏해야 나보다 6살이나 7살 위가 아닌가. 그는 자기가 박차를 하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예하, 저는 성직자회 사제장 셀랑 사제님의 심부름으로 온 사람입니다. 하고 줄리앙은 조심조심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주교의 공손한 태도에 줄리앙은 점점 더 깊이 감탄했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당신을 주교관을 가지고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잘못 보았습니다. 파리에서 거칠게 포장되어 관 위쪽이 몹시 상해버렸기 때문에 하고 젊은 주교는 침울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가져오지 않는군요. 예하, 만약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관을 찾아오겠습니다. 줄리앙의 아름다운 눈이 효과를 거두었다. 부탁합니다. 주교의 정중한 말투는 아주 듣기에 좋았다. 곧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성직자회의 분들을 기다리게 하기가 죄송해서. 큰 방 한가운데까지 와서 줄리앙이 돌아다 보니 주교는 다시금 축복을 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체 왜 저러실까? 필경 이제부터 행할 의식에 필요한 종교상의 연습이겠지. 시종들이 꽉 들어차 있는 작은 방까지 와보니 문제의 주교관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그들은 줄리앙의 위압적인 눈초리에 눌려서 그에게 주교관을 넘겨주었다. 줄리앙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큰 방을 가로질러 갈 때에도 경건히 관을 받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교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필요할 텐데도 가끔 오른손을 들어 여전히 축복을 내리는 듯한 신용을 하고 있었다. 관을 쓸 때에도 줄리앙이 도왔다. 주교는 머리를 흔들어 보고 나서 만족스러운 듯이 말했다. 이 정도면 벗겨질 염려는 없겠지요. 좀 멀리서 봐주시면 좋겠소. 주교는 빠른 걸음으로 방의 한가운데로 가서 그곳으로부터 거울 쪽을 향해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다시금 화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역시 엄숙하게 축복을 내리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 시작했다. 줄리앙은 놀라서 꼿꼿이 굳은 채 서 있었다. 까닭을 알고 싶었으나 물을 수도 없었다. 멈춰서서 줄리앙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교의 얼굴로부터 갑자기 엄숙한 표정이 사라졌다. 어떻습니까? 이 관이 잘 어울립니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예하. 너무 지나치게 뒤로 젖혀 쓴 것이나 아닙니까? 그러면 얼빠진 사람처럼 보이죠. 하기는 장교의 군모처럼 눈 위까지 푹 내렸을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무척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왕께서는 높은 성직자들을 늘 보아오셨고 그분들은 물론 모두 위엄을 갖춘 분들이겠죠. 나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너무 가볍게 보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주교는 다시금 축복을 내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알았어. 축복을 내리는 연습을 하고 계셨구나.
겨우 이해가 된 듯해서 줄리앙은 중얼거렸다. 한참 뒤에 주교가 입을 열었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사제님이나 성직자 회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